8일. 자, 이제 그거 집어넣고 공과단 그리고 조용 이 수업 내 수업 수업할 때 조용 답답하지 말고 오늘 두 가지를 해야 돼.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에서 이제 세포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를 할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서산점은 좀 빠져 있어. 서산점하고 좀 아픈 학생이 지금 빠진 학생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진로 나갈 거고 다음 주도 나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는 계속 물리도 같이 할 거야. 뭔지 알겠지? 물리 문제풀이 내가 준비하는 대로 이렇게 할 거고 일단 오늘은 물리 문제 풀 때 뭘로 할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테스트 했던 거를 기준으로 내가 일단 문제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거를 이따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용! 도와줘. 조금 도와줘. 자,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포, 효소, 그 다음에 유전물질에 대한 내용이 소아과 1의 맨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단어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번째 단어이지. 요거 이제 공부를 쭉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어나 알아두자. 생명 시스템이 뭐냐 하면 생명의 개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개체 안에서 또는 개체와 그 밖에서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나 물질, 교환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막 문제를 어렵게 복잡하게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체계. 그러니까 일단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한 명 한 명이 다 생명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고. 자, 세포는 뭐냐? 포인트를 좀 알아두세요. 세포는 일단은 그렇게 생명체, 생명 시스템이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밑줄 구조적 단위, 밑줄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에 나올 수 있어. 자, 구조적 단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의 다세포 생물. 사랑하자. 얘들아, 맨 뒤에 좀. 죄송합니다. 한 명 앞으로 올래? 많은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수업할 때는 좀 집중해라. 네. 다시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특징이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세포 생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거의 성인이라고 그래. 성인이 됐다고 하면 세연이 정도면 한 세포가 한 60조 개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근데 저기 이제 그 남학생들이 덩치 좀 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다 세포가 많이 모여있지. 이제. 구조적 단위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벽돌집을 만들 때 그 단위는 뭐야? 벽돌이야, 그지? 네. 레고 같은 경우는 배 만들 때 레고 한 조각이다, 단위가. 맞지? 마찬가지야. 지금 세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그지? 기본 단위고 이게 다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 단위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세포 하나가 살아있으면서 뭔가 생명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게 다 합쳐져서 한 개체가 생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체온을 유지하고 뭐 pH를 유지하고 뭐 삼투압을 유지하고 하고 있거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단위가 된다는 뜻이야. 기능적이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됐고 세포 구조의 기능에 보면 요런 거 알아줘야 됩니다. 봐. 첫 번째로 세포는 반드시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포막. 요거 가지고 문제 하나 나올걸?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냐 하면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졌고 여기 더하기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요. 필기. 자, 생명체로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어떤 공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막이야. 막인데 근데 생명체의 세포막이라고 하면 반드시 인지질, 기름이야. 기름이 있는 인지질 이중층하고 거기에 뻑뻑뻑뻑 박혀있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포막이라고 하고 그게 아닌 다른 경계의 물질은 세포막이라고 하면 안 돼. 대표적으로 뭐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바이러스의 껍질이 있거든.
이 세포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이 껍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그냥 단백질로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이거는 세포막이 아닌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세포막은 세균이든 또는 버섯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세포막은 흰질인 이중층하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포막이 조건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기억해두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과 여러 세포 소기관 그림에 보면 세포 안에 핵도 있고 울렁울렁 막성 구조물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한 애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작은 기관이다 해서 세포 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세포 소기관에는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다음 페이지에 각각 이 동물과 식물 세포 조금 다르거든. 동물과 식물 세포에서 그 세포 소기관 각각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게 나올 거야. 설명이 나올 거라고. 오케이? 넘어가기 이전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거 하나 줘야 돼. 문제에서 내가 그림을 예쁘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울렁울렁 요런 모양이 나와있다 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돼? 미토콘드리아 마이토파이 미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학교에서 됐지? 미토콘드리아 여기 기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세로로 있어도 가로로 있어도 되는데 약간 동전 같은 게 막 쌓여있고 옆으로 가고 또 동전 같은 게 쌓여있고 이런 구조가 막 반복되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되게 연독체라고 알아도 문제에서 이게 뭔지를 모를 수 있다고. 뭐만 알겠지? 오케이? 요 두 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연독체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할 게 있어요. 오케이. 핵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물세포 핵, 식물세포 핵 있지, 그지? 핵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잘 봐. 핵이 있으면 핵과 거의 붙어서 막 울렁울렁 이렇게 막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거든. 여기 이렇게 보이니? 오케이? 요거 다시 나를 봐야지 이해하겠지?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소포체. 오케이? 기억할 만큼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기억하라고 요구를 하고 정보를 막 던져줄 거거든. 내용이. 오케이? 소포체라고 하는 거. 그다음 소포체에 잘 보면 뭐 조그만 점점이 박혀 있는 거 같은 게 있지, 그치? 맞지? 이거 뭐냐면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됐니?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나올 거야, 뒤에.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생긴 게 미토콘드리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핵에 붙어 있는 막성 구조물이 아니고 핵과 떨어져 있는 막성 구조물이 있어요. 이 막성 구조물은 어떻게 생기냐면 와이파이 신호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막성 구조물이 딱딱딱 떨어져 있는 게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거고 이거입니다. 오케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골지체라고 합니다. 골지체. 사람 이름이야. 골지라는 거. 사람 이름이야. 생각죠 이름. 오케이? 골지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연목체 얘기했지. 약간 연목체는 어디에만 있지?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광합성 할 수 있는 연목체에서 광합성 하잖아. 우리 못 찾아서 그러지? 우리한테는 없다. 그 다음에 그냥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동그란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동그란 구조는 보통 의도가 뭐냐면 이거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그 세포 소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그란 구조. 일반적으로 리소솜.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지금 안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자, 그 책에 있을까? 잘 봐. 요거 체크해. 요거. 막대기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생긴 거 아니야? 빨리 안 해. 붙어 있는 거 체크해. 윤소는 여기 들어가. 됐니? 얘 뭐냐면 얘 나오면 또 그 흙급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 놓칠 거야. 얘 이름은 뭐냐면 중심체라고 한다. 중심체. 됐니? 중심체 쓰고 그 바로 옆에 설명으로 세포 분열 여기까지만 기억해. 세포 분열을 도와준다. 얘가. 세포는 뭐 분열할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데 분열할 때 얘가 기능을 한다고. 됐니? 중심체. 와이파이 같이 생긴 거. 와이파이 같이 생긴 거는
골지체. 골지체. 사람 이름이 어떻게 골지냐? Golgi야. 사람 이름이 골지야. 영어로 골지 바디. 골지 바디. 골지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됐죠? 또 구조를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 미토콘드리아가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미토콘드리아에서 뭐하니? 막 근육운동하고 이런 에너지 만들어내. 미토콘드리아. 됐니? 네. 다른 말로는 세포호흡을 한다. 산소호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물어볼게. 그러면 식물은 움직여 안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지? 식물은 미토콘드리아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 에너지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쓰기도 하지만 다른 데도 씁니다. 생명 현상을 유발해야 되는 다른 곳에도 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식물은 못 움직이니까 그 에너지 만드는 공장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하면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 세포도 적지만 미토콘드리아가 보입니다. 반드시 있다. 오케이?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중심체라는 거 그랬지? 그지? 동물세포에 보이지? 식물세포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식물세포에는 중심체라는 모양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체는 없지만 중심체의 역할을 하는 그냥 위치 또는 공간이 있을 거냐. 어렵지? 그냥 한번 요거만 알아두라고. 중심체는 동물세포에만 존재한다. 알아두면 되겠지. 중심은 이렇게 자료가 없지? 그런데 만들어놨거든. 자, 그 다음에 한번 찾아봐봐.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거든. 그걸 한번 찾아봐. 그림으로. 실전 있는 직업이야. 네. 안 돼. 자, 일단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찾아봤어? 식물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이게 뭐야? 리소, 액포. 액포 좋아요. 액포. 또 영양제 좋아. 잘했어. 염록. 두 가지라고 봐도 돼. 그지? 액포와 엽록체가 식물세포에 존재하죠. 오케이?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야. 됐지? 자, 액포. 액포. 여기 있으면 큰거 이게 액포야. 됐니? 이거 봐. 나를 봐야 이해하겠지? 어서 봐. 이게 액포야, 이거. 됐지? 설명할게. 동물세포는 세포 많이 있어. 그리고 동물세포에서 에너지 만들고 막 물질 만들고 하다 보면 노폐물 같은 게 생겨. 노폐물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세포는? 세포만 밖으로 이렇게 분비를 해버려, 그냥. 그럼 이 노폐물을 모아서 뭐 소변, 대변, 뭐 다른 데도 대변 아니야, 미안해. 땀, 소변 이런 걸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야. 됐니?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식물세포는 어때? 세포막 밖에 뭐가 있어?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세포벽이 있어서 이 벽이 있는데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기가 진짜 어려운 거야, 식물세포는. 그러니까 뭔가 살아있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고 하다 보면 부산물이 생기겠지, 그지? 어? 네. 부산물이 생기는데 이걸 분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하는 거야. 저장. 어디에? 액포에 저장하는 거야. 액포에는 뭐 이온 같은 거 저장해. 그 다음에 색소를 저장하기도 해요. 색소.
그 다음에 이렇게 노폐물을 전달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식물세포가 태어난 지,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지 한 달 된 놈, 1년 된 놈, 10년 된 세포가 있다고 하자. 세 종류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세 종류의 액포의 크기는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다르지. 어느 쪽이 더 크겠니? 10년. 그렇지. 왜? 10년. 10년 동안 살려고 하면 그 10년 동안 계속 노폐물을 축적해 왔을 거 아니지? 그러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액포의 크기로 상대적으로 그 식물세포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늙었다, 누가 더 빠르다, 이러다, 뭐 이런 거. 이거 비교할 수 있다. 액포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엽록체는 뭐 한다? 광합성. 그치? 광합성 뭔데?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여기에 합쳐서 뭘 만든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고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그게 광합성이지. 왜 그런 짓을 해? 식물은. 좋아. 살려고 하냐.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의도에 맞는 답은 못 움직이니까 하는 거야. 움직일 수 있으면 영양분인데 찾아가서 먹으면 되잖아. 근데 못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원을. 그러니까 뭘 한다? 광합성. 그러니까 모든 지점에 거의 세상 모든 공간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에너지를 비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광합성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볼게. 좋아요.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와있냐면 이게 방금 봤던 세포 그림에서 봤던 세포 소위관들이 간단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있어요. 자, 잠깐만 좀 집중해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게 실 생각하고 좀 집중해. 잠깐 봐봐. 핵 뭔지 알지? 유전물질이 있어. 어떤 유전물질이야?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은 모두 DNA입니다. RNA 없습니다. 핵 안에 유전물질은 DNA야. 오케이? RNA를 유전물질로 가질 수 있는 생명체가 있어. 뭐니? 바이러스만 RNA를 가질 수 있어. RNA가 보여요. DNA, RNA.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 중에 DNA만을 가진다는 거야. 유전물질로. 유전물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처럼 만들어지기 위한 어떤 설계도 정보가 있겠지, 그지? 그게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DNA로 만들어져 있고 뭐만? 코로나 바이러스. 알지, 그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바이러스 중에는 DNA를 정보로 갖고 있는 애들이고 RNA를 갖고 있는 애들 이상한 애는 DNA와 RNA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 있어. 바이러스만 그렇지. 바이러스가 아닌 생명체들 뭐 세균, 곰팡이, 버섯, 식물, 아메바 뭐 이런 거 동물, 사람 다 뭐니? DNA 유전물질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요거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해야 된다. 핵이 핵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 근데 핵이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고 돼 있거든. 이걸 기억하라고 돼. 자, 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 DNA는 유전 정보로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 단백질. 됐니? 이 정보가 있어야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뭐 하는 거니?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기능.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있게 만드는 모든 기능은 다른 물질 못해요. 100% 누가 하나?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전체적으로 잘못되면 뭐니? 그건 사망인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생명활동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DNA가 있는데 왜 생명활동을 조절하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DNA는 유전 정보로서 단백질을 만드니까 결국 DNA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들고 생명활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그러니까 핵은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헷갈리게 생각하면 안 돼. 맞다고 봐야지. 생명활동을 만드는 근본적인 정보잖아. 유전 정보. 맞지?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체크. 세포 뭔지 알지? 영양 고에너지 물질인 자 오해하지 마. 포도당 대표적인 물질이야. 근데 포도당 아니어도 상관없어. 지방이 돼도 되고 단백질이 돼도 됩니다. 얘를 가지고 이렇게 고에너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산소를 여기 붙여. 그러면 이게 분해되거든.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지. 만들어내는 거야. 누가?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뭐라고 한다? 세포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세포. 왜 호흡이라는 말을 쓰니? 산소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말을 써. 세포 안에서 산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반응하잖아. 그래서 세포 호흡이라는 말을 쓴다. 세포가 일어난다. 산소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도당을 외에 다른 영양소를 분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포도당만이 아니야. 아까 뭐랬지 내가? 지방도 되고 뭐도 된다? 단백질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분해해서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거 하나 써두라. ATP라고 써. ATP. ATP라는 물질을 만든대. ATP. ATP가 하나의 이름이야. 챗 GPT 이름 아니고 ATP. 오케이? 하나의 이름이야. 오케이? 자, 포도당을 가지고 또는 단백질, 지방을 가지고 산소를 붙여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에너지 ATP라는 물질로 만들어내거든. ATP를 우리는 직접 생명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축구할 때도 농구할 때도 다 ATP가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동차를 보면 이 ATP가 뭐냐면 직접적인 휘발유, 이런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연목체는 광 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 체크. 그 다음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까 말했지 그지? 물과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 여기는 포도당밖에 안 만듭니다. 지방 만들고 단백질 안 만듭니다. 광합성에서 뭐만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0%. 자, 연목체고. 그 다음 액포는 아까 말했지? 색소 모폐물.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액포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가을에 낙엽의 색깔이지. 노란 거, 빨간 거, 조금 약간 가연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거 무슨 색깔이냐면 원래는 초록색이었어. 잎이. 왜 초록색이었게? 그치. 식물세포의 엽록체가 이렇게 지배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때는 어떻게 돼? 엽록체가 좀 이제 소실되거나 하면서 뭐가 액포에 있는 색소의 색깔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노란색이 될 수 있어. 은행잎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색소 체크. 그 다음에 모폐물 체크. 모폐물. 무슨 말? 알죠? 이제 세포병 얘기했잖아. 그지? 세포벽 때문에 모폐물을 밖으로 뱉어내지 못하니까 액관이 저장을 한다고 했고,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해준다. 자, 식물만 세포벽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응? 뭘까? 식물만 동물 세포벽 없잖아. 왜? 식물은 뼈가 없잖아. 뼈가 없지. 나는 이렇게 뼈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식물은 뼈가 없기 때문에 세포벽이 없으면 무너져버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뭐지? 콘크리트 이렇게 벽돌처럼 단단한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세포벽을 만든다. 왜? 뼈가 없기 때문에 식물.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키 큰 놈은 100m 넘는 키가 100m 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포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세포막. 아까 뭐라고 했지?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단백질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렇게 있어야지만 세포막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포막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알겠지? 네. 세포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오케이? 경계를 주고 있다고. 안에는 살아있는 어떤 생명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바깥에는 그게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다. 그 다음에 리보솜이 뭐라고? 단백질을 합성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썼어 아까? 그림에서 소포체 알알이 박혀있는 주근깨 같은 거 있지. 그지? 그거 하나하나가 리보솜이야. 그거 하나하나가 다 뭐 할 수 있다?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뭘 가지고? DNA 정보를 가지고. 뭐냐면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역으로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현진아? 네.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DNA는 뭐야? 단백질이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DNA 단백질 만드는 설계도인 거야. 어디 있어? 현진아? 세포 핵 안에 있는 거지. 맞지? 네. 자, 리보솜은 어디 있어? 세포 핵 밖에. 밖에 있지, 그지? 그러면 나 안에 있는 정보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네, 그지? 근데 이거 쉽게 끄집어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끄집어냈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안 돼, 찐다 되는 거야. 그럼 돌연변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필요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핵 안에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해서 끄집어 갖고 와. 이거 잃어버려도 되게, 없어져도 되게. 복사할 때 그 복사본 이름이 뭐냐면 현진아 그게 RNA야. 제대로 딱 저장되어 있는 그 모양 형태는 뭐라고? DNA. 됐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복사할 때는 어떻게 복사한다? RNA 모양으로 복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너네 모를 수 있는데 도서관 가보면 이렇게 책 대출이 되지. 빌려서 갖고 나올 수 있지. 보통 책은 그래. 그지? 근데 어떤 고서나 되게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은 거기에서만 볼 수 있게 만들어놔. 그렇게 이제 책을 그런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존 서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 회원이거든 서산에. 네. 회원이거든. 산 올라가 입구에 도서관 있잖아. 그제? 거기도 보존 서고니까 보존 서고에 있는 책은 혹시 내가 밖에 나가서 이 내용을 좀 활용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 보존 서고 안에 뭐가 있어? 복사기가 있어. 그래서 복사를 해서 복사본은 갖고 나올 수 있어. 근데 이 원본은 밖으로 못 갖고 나옵니다. 네. 왜? 잃어버리면 안 되고 훼손돼도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만들어놨다. 똑같아.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 DNA는 보존 서고에 있는 책이랑 마찬가지야. 밖으로 갖고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복사해서 복사본만 갖고 나오는 거야. 그게 뭐라고? RNA라고. 이해돼? 이해돼? 오케이. 그렇게 알수록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정보고 단백질 합성하는 공장이다. 그 다음 소포체는 뭐냐 하면 포인트가 이렇게 소포체가 엄청 크고 리보솜 알이 박힌 깨알 같은 건데, 그지? 이 깨알 같은 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 줄줄이 이렇게 길어져 있는 단백질 사슬이 소포체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냐면 적절한 3차원 구조, 입체 구조로 만들어져.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줄줄이 비행하거든. 소세지.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딱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진다. 네. 오케이? 누가 도와준다? 소포체가 도와준다. 그래서 일단은 단백질이 들어오고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이 들어오고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운반하기도 한다. 그지? 운반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만들었으면 그 단백질은 생각해봐.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야 되는 단백질도 있어. 항체 같은 거. 세포 막이 딱 꽂혀져 있어야 되는 거 있어. 뭐 면역물질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세포 안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기능해야 되는 단백질도 있을 거야. 한마디로 만들어진 이후에 택배로 이제 필요한데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만드는 것은 리보솜이지, 맞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다 분류하고 보내기 시작하는 곳이 소포체야. 그리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체국에도 우편 집중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택배 회사에도 그 지역마다 진짜 덩치 큰 어떤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택배. 뭐냐면 조그만 이게 영업소들이 있으면 동네 우체국들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편들이 소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우편 집중국 이렇게 큰 데로 다 모여. 다 모인 다음에 다시 이제 목적지로 분리해서 다시 다 나눠줍니다. 이런 중심센터가 있다고. 우리나라는 이걸 우편 집중국이라고 해. 됐지? 이런 데가 있는데 세포 안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여기 골지체라고 하는 거죠. 골지체는 뭐 하는 거냐면 만들어진 물질, 심지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야. 다른 물질이라 하는 건 지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만들어진 물질이 다 이쪽으로 와. 이쪽 온 다음에 딱 분류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밖으로 나가는 쪽으로 다 묶어 포장을 해. 또 세포 막 안쪽에 붙어 있어야 될 건 또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그리고 다른 데서 만들어진 다른 물질까지 다 합쳐서 뭐니 적절한 장소로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누가? 골지체. 우편 집중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알고 있죠? 광합성은 뭐다? 이산화탄소 물을 붙여서 엄청 덩치 큰 포도당을 만드니까 동화작용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동화작용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산소를 붙여서 분해하는 세포업 같은 거. 그지? 세포업은 뭐지? 이 분해하는 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분해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에너지 또는 열이 나오는 에너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뭘로 저장해 쓴다? ATP. 맞지? ATP로 저장해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아시겠죠? 제가 쉬겠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그리고 오늘은 그 테스트는 생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 주에 테스트 하면 돼. 다음 주에 테스트 하고 이론 끝나고 조금 쉬는 시간 이후에 바로 물리 문제풀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정답. 안 줘. 집에 갈 때 모르겠어. 얘는 어땠어? 무슨 뭐라고 얘기했어? 자, 넘어가보고요. 뭘 여기서 뭐 배우냐면, 자, 세포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는 거야. 생각하는 세포막. 그러고 뭐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세포막. 그러니까 세포의 구조 중에서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는 세포막하고 호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 볼게요. 세포막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확인해보자고. 세포막의 구조는 아까 뭐라고 했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빡빡빡빡빡 박혀있다고 했지, 그지?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을 뭐라고? 막단백질이라고 하면 돼. 막단백질. 다른 데도 단백질 많거든. 그러니까 막에 있는 막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인지질 이중층이 뭐냐 하면 이런 거네. 그림으로는 보이지? 어떤지 알겠지, 그지? 네, 요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보면 돼. 자, 인지질 하나의 분자, 하나의 입자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이 머리에는 항상 요 체크해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 전하 입자가 있다. 현주야, 일어나. 전하 입자를 띄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꼬리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 하면 꼬리는 탄소와 수소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적어보세요. 여기 머리에는 인이 이제 그 원소 기호는 P거든. 포스포러스라고 해서 P거든. 그래서 인이 있으면서 음전압을 띠고 있고요. 꼬리는 탄소, 수소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야. 좀 우리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자고. 탄소하고 수소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기름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그 기름 중에서 탄소가 한 개짜리는 뭐냐면 메탄가스, 메테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프로페인, 프로판. 네 개짜리는 부탄가스. 들어봤지? 얘들 공통적으로 뭐니? 불 붙이면 불 나지. 연료로 쓰잖아. 그 다음에 탄소가 8개 정도. 아니 저 이거 뭐 그 덮어. 탄소가 8개 정도 모여있는 얘는 뭐냐? 완전히 성질이 달라.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 달라져. 그게 뭐게? 휘발유. 탄소가 8개 정도 되면 휘발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21개, 2개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체가 됩니다. 그 고체가 된 기름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초를 만드는, 빠박하면 양초 주잖아요. 양초를 만드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얘들 다 공통점은 뭐냐면 기름 성분, 물하고 안 섞이는 기름 성분이고, 그 다음에 불 붙이는 연료로서 쓸 수 있어. 불이 계속 나지. 뭔지 알지? 이 꼬리를 연료 쓰겠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얘는 기름 성분이다.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해서 뭐라고 적혀있니 여기에? 소수성이라고 적혀있지. 소가 이제 기피한다, 피한다 이런 뜻이야. 물을 피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꼬리는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소수성 또는 기름하고 친하다. 기름에 잘 녹는다 해서 지용성. 친구 중에 지용이 있지? 지용성. 오케이? 지용성. 또는 같은 말입니다. 거의 같은 말일 건데 이것도 알아두세요. 기억은 되는데 극성이 없다 해서 무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극성이 뭐예요? 극성이 없을 무자야. 극성이 뭐예요?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극이야.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네. 됐니? 오케이? 이해됐지? 요렇게 이제 이거 뭘 쓸지 몰라. 뭘 쓸지 모르게 좀 알아두라고. 네. 오케이? 뭐라고 잘 섞여 안 섞여? 잘 안 섞인다고. 뭐 생각하면 돼? 식용유하고 물을 섞으면 나눠지지, 그지? 네. 근데 에탄올하고 물 섞으면 어떻게 돼? 내가 좋아하는 섞여요. 소주가 돼. 맞지? 그지? 에탄올이 알코올인데, 그지? 알코올인데 술을 만드는 알코올을 에탄올이라고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게 완전히 섞여버린다고. 그래서 소주는 아무리 내 눈으로 구분하려고 해도 에탄올과 물을 구분할 수 없지. 아예 완벽하게 섞여 있어. 뭐 말이야? 자, 친하면 섞이고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데 친하면 섞이고 안 친하면 아예 분리가 된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기름, 식용유는 또는 휘발유는 물하고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다. 완전히 분리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지? 자, 이 꼬리 쪽은 소수성, 물하고 안 섞이고 머리 쪽 뭐라고 돼 있어? 친수성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뭐야? 물하고 뭐 어떻다? 친하다. 친하다. 그리고 아까 소수성은 뭐라고? 아까 물어봤잖아. 극성이 뭐예요? 물어봤잖아, 그지? 무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없다는 뜻이거든. 됐지? 그러면 반대로 친수성은 뭐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있다. 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친수성은 다른 말로 극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물하고 친하니까 물이 잘 섞이겠지, 그지? 그래서 수용성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극성, 무극성 반대말, 수용성, 지용성이 반대말, 그다음에 친수성, 소수성이 반대말이 되겠지. 근데 어쨌든 극성, 수용성, 친수성 같은 의미고 무극성, 소수성, 지용성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는 이제 완전 성격이 다른 양쪽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물하고 기름이라고.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인지질은 어떤 분자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어떤 영역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기름 쪽 잘 섞이는 거 하고 물 쪽 잘 섞이는 게 있지, 그지? 자, 생각해봐. 세포가 있고 세포 안쪽이 있고 세포 바깥쪽이 있고 그 공간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 공간을 구분할 때 얘가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해봐. 자, 세포 안쪽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 물로 만들어져 있어. 물에 뭐 다른 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럼 세포 바깥쪽은 어떻게 돼 있어?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쪽도 바깥쪽도 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생각해봐. 이 막이 극성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게? 이쪽 저쪽 물에 다 녹아서 퍼져버려요.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는 어떤 구조가 막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봐봐. 이렇게 됩니다. 안쪽 바깥쪽에 물하고 친한 이 머리 있지, 머리. 물하고 친한 머리가 이렇게 배열되고 그 사이 쪽으로 뭐니? 물하고 안 친한 꼬리 쪽이지, 꼬리 쪽, 이쪽. 그지? 꼬리 쪽이 배열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분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왜 못 나가? 이 안쪽은 물을 안 좋아하잖아. 그지? 안쪽 물을 안 좋아하니까 그대로 거기 있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밖으로 녹아서 퍼져나가지 못하고 딱 긴장감 있게 거기 유지를 하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쪽 바깥쪽이 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쓴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하나의 층을 쓰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층을 쓰는 거야. 이해되지? 안쪽 바깥쪽 다 바깥쪽으로 노출되는 뭐 물하고 친한 애를 배열해야 되고, 그지? 물하고 안 친한 애들은 서로 숨어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두 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에 이렇게 만들어져.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단백질이 세포막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요. 세포막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단백질도 있고요.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도 있어요. 관통하는 단백질 보통 어떤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야. 보통은 통로라고 합니다. 통로. 나트륨 이온을 이동시키면 나트륨 통로, 칼륨 이동시키면 칼륨 통로. 됐지? 이런 포도당 이동시키면 포도당 통로.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 소장이 있습니다. 됐죠? 통로다. 그래서 세포막에 그 단백질이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세포라고 하는 현주다. 바로 한 줄. 모자 벗으라고. 살아있는 세포일 때는 이 세포 안에 있는 물질하고 바깥에 있는 물질이 뭐 종류나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달라. 다르다라는 게 뭐니?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그렇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겠니? 같아요. 평형이 뭐야? 서로 같아져. 오케이. 그러면 우리 좀 더 생각해보자. 좀 멋있게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농도가 다르려고 하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그지?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어떤 의도로 에너지를 써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뭐니?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그리고 이렇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농도가 같으면 이거는 그냥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근데 농도가 다르면 어때? 어떤 이벤트에서 농도 높은데 나는 좀 쫙 이렇게 물질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의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알겠니? 오케이? 그거 알아두세요. 항상 뭔가 농도가 다르다. 이게 뭐 농도 다르다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하는 거야. 이걸 잘 생각해봐. 농도가 어떤 막을 기준으로 똑같다고 하면 이게 질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잘 생각해봐. 없는 거야. 이게 무질서한 거야. 예를 들어 너네 학교에 수업 안 하면 애들 놀리면 어떻게 돼? 애들이 거의 퍼지겠지, 그지? 논다고, 그지? 교실에는 딱 의자 딱 앉아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지? 네. 퍼지겠지, 그지?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다 퍼져 있어. 무질서한 상태야.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게. 됐니? 근데 어떻게 해야지 교실에 들어오고 자기 자리에 앉겠니? 들어와! 앉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안내를 해주고 해야지만 그렇게 되겠지, 그지? 뭘 한 거야, 지금? 에너지를 투입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를 투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질서가 생긴다. 오케이? 자, 생명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투입해서 뭐?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전공이라는 거야. 내 전공이에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세포의 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표현이 있지, 그지? 선택적 투과성 자체가 생명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왜?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 막을 기준으로 물질의 뭐니? 불균형이 일어나겠지. 다시 말할게. 불균형. 이게 안 좋은 말이야? 아니야. 불균형이 일어나야지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할 때는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이동 방법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 아까 말했지. 막 관통하는 단백질은 뭐라고? 보통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했지? 어떤 물질이냐면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세포막을 그냥 쑥 이렇게 귀신처럼 벽이 있는데 쑥 이렇게 이동하는 물질이 있어요. 있어. 그런 물질은 이렇게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지. 막이 있으면 쑥 이동하면 되니까,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물질들을 뭘 얘기하는 거니? 그냥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니까 선택적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막 단백질. 막 통로야. 단백질 통로야. 됐죠? 그런 거,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배우도록. 오케이. 자, 확산하고 상투라는 내용이 나올 건데, 첫 번째 확산. 짧게 얘기해요. 자, 확산이라는 말 알지?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 너무 더러운 계신데 이거 이제 똥 쌌어. 그러면 어때? 처음에 여기만 냄새 나다가 퍼지지, 냄새가. 그지? 냄새 분자가 뭐 된 거야? 확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확산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병들에서 용질의 농도, 그러니까 용질은 뭐니? 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 용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니? 나트륨 이온, 포도당 이런 거야. 그치? 용질의 농도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확산이란 뭐다? 밑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향수 뿌렸다고 하면 내가 에너지 소비해서 예를 들어 윤석이한테 냄새 나게 만드는 거야? 아니지. 지가 알아서 무작위적으로 냄새 분자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확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에너지 소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예시가 나옵니다. 볼게요. 이제 구분해서 이쪽이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구분해서 어떻게 뭘 문제로 내냐면 인질이 이중층을 통해서 아까 말했지 귀신처럼 벽을 통과해서 슉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요. 이동을 못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막 그 통로가 단백질 통로가 필요한 애들이 있다고 했지, 그지? 자, 요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자, 요거만 집중해. 자, 산소, 이산화탄소 기억해야 됩니다.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이런 등 크기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 뭐? 왜? 인질이 이중층 안쪽이 뭐니? 다 기름이지. 지용성이지. 그러니까 그 안쪽으로 쏙 들어가기 쉽다는 거야. 지용성 물질. 됐지? 끼리끼리 논다고 했잖아. 그지? 그 인질이 이중층을 뭐 나트륨 이온, 플러스 이온 이런 게 통과하겠니? 끼리끼리 노니까 여기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통과를 못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일단은 크기가 작아야 돼. 일단 더하기 또 지용성 또는 아까 뭐라고 했지? 무극성 또는 뭐라고 했지? 소수성. 맞니? 오케이? 크기가 작은 지용성 소수성 물질은 그냥 쏙 통과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라고? 산소, 이산탄소는 그러면 무극성이고 소수성이지, 그지? 네. 입자로 크기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뭐 산소로 확산돼서 이동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그렇게 통과 못하는 물질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뜻이야. 필요할 때. 어떻게? 자, 이온은 뭐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얘기거든. 그걸 아까 뭐라고 했어? 극성이라고 했지. 하지마. 응? 극성이라고 했지, 그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포도당은 덩치가 커. 와우, 덩치 커. 포도당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은 보통은 포도당보다 더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은 덩치가 크든지 아니면 뭘 갖고 있다? 극성을 갖고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됐니? 그런 걸 갖고 있는 애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지, 그지?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필요하면 뭐 막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단 거야. 네. 그래서 크기가 크거나 수용성 물질, 전하를 물질, 수용성 물질, 전하를 물질 이게 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필요할 때는 막 관통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통과시킨다라고 봅니다. 자, 이 통과는 확산이야 아니야? 확산입니다. 이것도 확산이야. 얘도 확산이고 얘도 확산인데, 그렇지? 확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맞지? 네.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애가 있는 과하면 통과를 못하니까 이렇게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내는 그런 물질이 있다. 그 조건보다 이렇게 요게 문제 나올 거. 알겠지? 네. 요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삼투 현상에 대해서 소개되는 게 마지막 내용인데요. 볼게요.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조금 어려워. 이 내용이. 일단은 한번 던져보고 시작할게. 책임 없이 던져보고 시작할게. 삼투도 확산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칠 수 있어. 삼투도 확산인데 아까의 확산은 무슨 확산이냐면 어떤 물에 녹아있는 용질이 있다면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맞지? 근데 삼투는 뭐냐면 물에 용질이 녹아있다고 하면 물이 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용질을 녹이는 물을 뭐라고 하냐? 용매라고 하고요.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녹아있는 상황을 뭐라? 수용액이라고 하고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 증류수가 있고요. 여기에 소금을 뿌려서 녹여요. 그 용질은 소금, 용매는 물,
용액은 소금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런 개념 좀 갖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 어떤 상태에서 지금 어떤 막은 용질이 이동할 수 있는 막이 있어요. 근데 용질이 이동을 못하는 막도 있어요. 네. 뭐만 이동하냐면 물 분자가 되게 좀 작거든. 그래서 물 분자를 이동할 수 있고 용질 이동 못하는 막이 있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 세포막도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용질도 있지만 이동 못하는 용질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이 이동할 수가 있다. 이 뜻이야. 됐지? 그럼 물이 이동하면 이걸 뭐란다? 이건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용질이 아니잖아. 용매잖아. 그치? 용매 이동이야 한마디로. 근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야. 아까는 뭐였냐면 용질, 예를 들어 용질 이동할 수 있다고 하잖아. A라는 용질이 있는데 여기는 농도가 100이야. 여기 1이야. 그럼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100에서 1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 맞지? 맞지?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이 용질 말고 물이 이동한다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여기는 용질이 100개 있지. 여기 1개 있지. 네. 전체적으로 물 분자까지 생각해볼게. 물 분자까지 20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 물 분자 몇 개 있어? 100개 있지. 용질 100개 있으니까 물도 100개 있어요. 전체 알갱이 입자가 200개라고 하면, 그치? 이쪽도 200개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용질이 1개 있지. 그럼 물은 뭐야? 199개 있지. 맞지? 그러니까 199개. 물 입장에서는 이쪽이 농도가 더 높은 거 아니야? 그지? 199개, 100개니까 이렇게 이동해보면 이쪽 시도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동하는 시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순 이동하는 거야, 물이. 자, 용질 입장에서는 농도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건 이해하기 편하지, 그지? 근데 삼투 현상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용질 농도가 낮은 쪽에서. 왜? 낮은 쪽이 용매인 물이 농도가 높은 거거든. 됐니? 용질 농도 낮은 쪽에서 용질 농도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이걸 뭐라 한다?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됐지? 오케이? 이것도 뭐다? 일종의 확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투 현상의 어떤 기준을 우리 세포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세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봐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하냐면 동물세포는 없는 게 있거든. 식물세포는 뭐? 벽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봐봐. 이거 이제 적혈구지. 적혈구 세포니까 세포 안쪽 용액하고 바깥쪽 용액이 농도가 같다고 하자. 같을 때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하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건 뭐야? 속도가 같겠지. 농도가 같으면 이동을 안 해? 해. 하는데 이동하는 속도가 같다고. 그러면 뭐니? 분명히 이동을 하지만은 그 상태가 유지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봐봐.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바깥쪽이 낮대. 낮으면 어떻게 돼? 농도가 낮으면 아까 말했지? 용질 입장에서 농도가 낮은 쪽이 물이 더 많은 쪽이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것도 더 많아. 안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적혈구가 점점 물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니 빵빵해지다가 어떤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터질 수도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빵빵이 좀 터질 수 있다. 원서가 알겠니? 조금만 더 집중해. 자, 그 다음 반대로 안쪽이 농도가 낮고 바깥쪽이 농도가 높아. 이거 뭐 어떤 거냐면 이거 지금 동물이라서 좀 그런데 그럼 바닷물 우리 몸 안에 있는 용액보다 농도가 높거든. 바닷물 계속 있으면 여기 손가락 어떻게 쭈글쭈글해지지. 그러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왜 쭈글쭈글해지? 물 빠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농도가 높은 쪽 빠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쭈글쭈글해져. 세포가. 오케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데 식물에서는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똑같아. 농도가 안쪽 바깥쪽 똑같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맞지? 근데 안쪽보다 바깥쪽의 농도가 낮으면 바깥에서 이동을 한단 말이야. 물이 더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를 갖고 있어? 벽을 갖고 있지. 그지? 벽은 딱딱하거든. 그러니까 세포 커지다가 이때는 뭐라고 했어? 동물 세포는 터질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얘는 벽에 있으니까 버텨지는 거야. 벽이 찰싹 달라붙어서 똥똥하게 버텨진다고 생각.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물이 안으로 들어온 양이 바깥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은 거야. 맞지? 그래서 순 이동은 안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세포배와 막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 있단 말이야. 근데 안쪽에 물이 밖으로 많이 나가잖아. 바깥쪽이 더 농도가 높아서. 그치? 그러면 계속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다 붙어있지 못하고 이 부피가 작아지니까 쭈그러지니까 떨어지는 거야. 뭐하고?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돼요. 쭈그러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용어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세요. 뭐 벽하고 막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이제 작아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그지? 벽과 막이 떨어져 나가는 걸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한번 딴 데 한번 나오는데 이걸 좀 알아두세요. 세포를 기준으로 바깥쪽 용액이 농도가 똑같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그 바깥쪽 액체를 같을 등자야. 농도가 같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바깥쪽의 농도가 높을 때는 높을 고자를 써서 고장액, 고장난 게 아니고 라고 해요. 고장액이 있으면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맞지? 또 이게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으면 저장액이라고 합니다. 저장액. 저장액은 이면 바깥쪽의 농도가 낮으니까 물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터질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이 용어를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니 등장액이 밖에 있는 거고 얘는 저장액이 있는 거고 얘는 뭐지? 고장액이 밖에 있는 거야. 오케이? 머리 좀 쓸 수 있지 이 정도는? 됐지? 자 마지막 내용 볼게요. 삼투 현상 예시 이해되는지 보자.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이 물을 흡수한다. 그럼 어떻게 흡수해야 되겠니? 현준아 어떻게 하면 흡수되겠니? 뿌리털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뿌리털 세포는 의도적으로 농도를 높이는 거야. 자기 세포 안에 있는 농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이 바깥쪽에서 쭉쭉쭉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다. 물이 필요하니까. 맞지? 뿌리털 농도를 높여야 돼. 두 번째, 콩팥. 우리 콩팥. 세뇨간에서 모세혈관 물이 재흡수되는 거고 다시 오줌을 갈 물의 대부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야 되거든. 아니면 어떻게 되게? 탈수증으로 죽는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재흡수되게 할 때도 어떻게 돼? 요 관에서 원료라고 오줌이 될 그 액체가 있는데 원료보다 훨씬 더 농도를 높이는 거야 세포들이. 그러면 이게 좀 다시 들어오겠지 이제. 오줌은 적어지는 거야. 그렇지? 세 번째 이거 뭐니? 채소로 소금물에 절이면 숨이 죽는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김장할 때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김장할 때 배추나 아니면 무 같은 거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한 하루 또는 이제 한 반나절 정도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바깥에 소금이 있잖아, 그지? 소금이 있고 물이 조금 있다가 엄청 짠 소금물이거든. 그러면 세포 안쪽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빠져나와. 그러면 숨이 확 죽어. 요만큼 있었는데 반나절 지나면 이 배추들이 한 요만큼밖에 없어. 숨이 확 죽어. 밖으로 물이 빠져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다음 과일이나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절인다. 절이는 뭔지 알지? 그지? 사과차 이러면 사과 얇게 펴서 이제 꿀 바르고 겹쳐서 병에 딱 놔두면 이제 이게 쭈쭈해지면서 이제 액체가 만들어. 이러면 절이는 거, 쪄리는 거. 그지? 바깥쪽이 농도 높으면 사과 안에서 밖으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마지막. 1등급 중에 1등급을 위해서는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U자가 내려가는 건데 삼투 현상을 실험을 해보는 거야. 봐봐. 자, 1분 안에 끝납니다. 물을 넣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용지를 넣는다고 치자. 용지의 농도가 여기는 높고 여기는 여기 높고 여기 낮다고 할게. 자, 처음에 딱 넣었을 때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뭐냐? 점점점 이게 막이야 막. 일종의 우리 색깔 종이지, 뭐 플라스틱 종이, 셀로판지라고 하는 거 들어봤니? 그런 거야. 셀로판지도 이런 막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 물 분자는 통과해. 근데 소금 분자 통과 못해. 내가 재밌지. 그래서 이런 거 실험을 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이동을 하는 거야. 얘 농도가 높은 데도 물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용질의 농도가 낮다는 건 물의 농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더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첫 번째. 됐니? 물이 이동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얘는 물이 적어지니까 줄어들겠지. 얘는 물이 많아지니까 높아지겠지. 그지?
그렇게 이동하다가 딱 멈추는 시기였어. 딱 멈춰서 안 변하는 시기였거든. 그때 이 안 변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니? 과학에서 봐봐. 그 높이 수위가 낮은 데서부터 연장선을 그어보면 지금 이쪽은 이만큼 높이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물기둥이 맞지? 근데 멈춰있다는 건 이 물기둥이 있다면 사실 물기둥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내려 누르겠지 압력이 있겠지 그지? 압력이 있는데 멈추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쪽으로 물이 이동하려고 하는 압력이 이 물기둥이 내려 누르려고 하는 압력하고 같아져야지만 멈춰있는 거야 뭔지 알겠니? 그래서 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요 물기둥 높이에 의한 내려누르는 압력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수유 사이에 뭐? 삼투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투압. 이해되니? 네. 삼투압은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 그냥 물이 이동하는 현상 자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화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어. 압력,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일하는 데. 아마 졸업할 때도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이해는 해. 네. 삼투 현상에 대한 압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론 끝났고 오늘은 테스트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 너무 뽑아낼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 저저번 주 테스트지 아마 안 가져왔을 거야. 내가 출력해 줄게. 네. 그거 가지고 내가 필요한 문제들은 내가 한 14문제가 있었거든. 저번 주에 15문제 있었을 거야. 그 14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를 같이 볼 거야. 아주 쉬운 거 빼고는. 아시겠죠? 그거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거 하고 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쉬세요.